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잘 쓸 수 있게 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많은 참여 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또 이게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한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거 어떻게 다 맞춰요, 그렇죠? 예, 그 한 분 한 분 그 생각을 다 맞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박지성 가지신 분이고요. 자, 이렇게 쓰는 거 보셨잖아요. 이건 가운데가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바짝 붙여 쓰시게 되면은 글씨가 너무 길어지죠, 아래 위로. 자, 이렇게 중심선 잡아 놓으시고요.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해야 되는데, 사실 왼쪽보다 오른쪽이 전복자 부분이 조금 획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좀 맞추기가 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형태를 하나 소개를 해 볼 텐데, 여기 아래에서는 자, 우선 나무목부터 가로획을 길게 하고 이 끝으로 오는 겁니다. 나무목 자체가 길게 올 때는 이렇게 이만큼 길게 오죠. 근데 이제 변으로 글씨, 다른 글씨와 만날 때는 한쪽이 짧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오른쪽 선을 이 끝에서 이 선을 나란히 맞춰 주세요. 그래야지 여기서는 좀 나가도 괜찮아요, 사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맞춰 주는 게 맞아요. 이 박지성 박자 쓸 때는 조금 나가게 쓰는 것도 괜찮다. 왜? 공간이 너무 붕뜰 수 있으니까 바짝 붙이지 말고 좀 떨어지는데, 위에 거 쓴 건 거의 1대1로 이렇게 길이를 맞췄잖아요. 좀 작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를 중간 살짝 위에서 파임으로 하셔도 돼요. 이런 형태도 있어요.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니까. 예, 근데 이런 방법도 있다. 글씨는 맞고 틀리고는 없어요. 뭐 이렇게 해서 뭐 틀렸다, 이렇게 해서 맞다, 이건 아니고, 보기가 좋다, 보기가 좀 안 좋다, 이 차이는 있겠죠. 자, 요거 이제 우리가 행서로 쓰는 거 해보겠습니다. 앞에 박시성 많이 했지만은 요건 좀 리듬 있게 좀 해볼게요. 강약 이렇게 해서 굵기를 만약에 이런 좀 어떤 붓펜이나 이런 걸 가지고 쓸 때 만년필로도 충분히 소화가 됩니다. 예. 그럼 굵기를 이렇게 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름자 첫 자가 희자예요. 희자인데 이 기풀이자가 어, 생긴 거는 이렇게 봤을 때 예쁘게 생겼다 그러는데, 막상 쓰려고 그러면 좀 잘 안 되는 글자 중에 하나예요. 자, 위에를 보통 그 활자에 보면 우리가 선비사자로 되어 있는데 그냥 흑토자로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 자료가 많이 남아 있어요. 자, 지금은 위에는 우리가 활자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써보겠습니다. 아이고, 물이 너무 많네요. 갑자기 확 나오네. 이게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선비사. 그러면 간격이 이만큼 나오죠. 가로 간격이. 그럼 똑같이 떨어뜨려서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점이 두 개가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갑니다. 길게 들어가죠. 이렇게. 이 형태가 써놓으면 좀 어렵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많이 이제 활자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획이 많은 거는 간격을 일정하게 잡아주는 게 포인트다. 이것도 점을 이렇게 찍어서 중심을 만들어 놓고요. 자, 조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이렇게 쓰면은 글씨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그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썼냐 하면
흑토차 같이 거의 같이 쓰거나 조금 더 길게 쓰거나 흑토 모양으로 선비사를,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비사랑 흑토와 구별을 어떻게 했냐면 그 흑토차 모양에다가 점을 찍고 안 찍고에 따라서 흑토가 되고 선비사가 되고 그런 모양이 있어요. 이제 자형적인 얘기인데, 얼마 전에 그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은, 아니 나중에 할게요. 하고 나서. 자, 그러면 간격, 이 간격만큼 떨어뜨린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쓰게 되면 입구가 조금 작게 들어와도 괜찮아요. 살짝 안쪽으로 들어와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순서를 좀 바꿀게요. 길게 이렇게 그으세요. 여기부터. 그리고 점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뚫고 내려오는 걸 쓰세요. 이렇게. 이런 자형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간격이 그러면 위에서부터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안정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인 자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요 가로 간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넓어질 수밖에 없죠. 아래 부분은 좀 넓게 잡으시고 위에까지는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또 이 세로획을, 아니 가로획을 너무 짧게 그으면 안 돼요. 좀 길게 그는 게 멋있어요. 이건 이제 행서로 쓰는 거 해보겠습니다. 행서 자체는 뭐 그냥 이 기준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특별하게 뭐 먼저는 이걸 여기서 열십자 형태로 나오는 걸 보여드렸는데 그냥 그대로 할게요. 이번에는 길이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됩니다. 예. 굳이 연결 안 하셔도 끊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하고 내려긋고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넘어와요. 입구는 항상 3획짜리가 2획으로 바뀐다는 거. 예. 여기서 딱 멈춰도 되고 살짝 끄트머리 이렇게 살짝 다르셔도 괜찮아요. 이러면 훨씬 더 멋있죠. 예, 이렇게 해서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도자. 길도자는 이제 우선 쓰는 거 보고 설명드릴게요. 이 머리수 부분을 정확하게 앉혀놔야지 오른쪽에 오는 이 책받침을 잘 할 수가 있어요. 도자 쓰기 어렵죠.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자들은 어떻게 이제 제가 설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내 이름자가 구도가 어떻게 생기는 설정부터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설정하는 방법을 뭐 앞에서도 계속 설명드렸지만은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중심은 이 자의 길도자의 중심은 여기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쓰여지는 부분은 이 위치가 좀 달라지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여기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아래에다가 이렇게 책받침 들어가는 부분, 아 여기 들어오고 이쪽으로 오면 되겠구나.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첫 번째 점이 있는 부분이 전체의 중심쯤 되니까 여기가 중심 우리가 설정해 놨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살짝 오른쪽으로 비껴 나와서 쓰시면 돼요. 이 점이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길게 이렇게 하고 요거 중심이 여기, 또 요거 숫자의 중심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 맞춰서 이렇게. 그러면은 독립적으로 있을 때는 이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지만은 다른 자와 이렇게 만날 때는 길이를 좀 짧게 하시는 게 좋고요. 점은, 그 다음에 책받침의 점은 물론 위치를 아래에다 찍을 수도 있고 더 위에다 찍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란히 거 보세요. 그러면 위치가 이쯤 나와요. 그러면 이게 세 개가 이렇게 비슷하면 맞죠? 이건 아라비아 삼자 쓰듯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파임은 좀 더 길게 나가도 괜찮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길게 나왔죠. 길게 나오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글씨가. 짧은 것보다 긴 게 낫다. 네. 근데 이것도 이 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내가 그 이 위에 들어간 한일자를 좀 길게 걷을 때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이런 걸로 길이를 조정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심을 이렇게 잡아 놓고 머리 숫자를 먼저 쓰는데 이쪽 먼저 쓰시는 거예요. 이거부터 쓴 다음에 여기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랬을 때 중심이 이 글씨 전체의 중심이 이 첫 번째 점이 여기쯤 오는 게 중심이 맞구나. 이것도 그리고 머리 숫자는 또 따로 중심이 또 나오는구나. 그래서 책받침은 어디쯤 쓰는 게 좋겠구나 하는 게 이제 설정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점을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거기까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행서 쓰는 거 할게요. 행서는 이 머리수 부분을 한 번에 다 연결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요거보다 좀 더 짧아지죠? 근데 한 번에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중심은 똑같아요.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착받침을 그대로 쓰시는데 점이 생략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다 찍을게요. 그러면 이게 나란히 맞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네, 이 부분도 조금 그 형태에 따라서 여기서 한 번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요 모양으로 우선 하시고요. 좀 더 필요하시면은 다시 한번 댓글 다시면은 또 한자에 대해서 따로 다른 형태를 뭐 몇 번 더 소개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박희도님의 이름자를 쓰는 방법을 다 알아봤습니다. 자,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쓰는 사람마다 그 자기가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문이 다르고 또 음성이 다르고 하듯이 이 글씨도 이 손 크기 모양 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달리 표현되는 게 이 글씨라고 보시면 돼요. 길게 쓰는 사람, 짧게 쓰는 사람, 뚱뚱하게 아니면 날씬하게 여러 가지 형태를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필적 감정이 되는 거고 누구의 글씨다라는 게 딱 봐도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죠. 어떤 영상 보시면서요 한 100번 정도 이 설정하시면서 그 설정대로 100번 정도 연습하시면은 누구나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반드시 해 놓으시고요. 좋은 성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